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는 이날 한 차례 쉬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이틀간의 상승을 뒤로한 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0.1% 정도 하락 마감이기 때문에 그냥 한 차례 정도 쉬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처럼 시장 전반적으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날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브렌트유 가격이 $75를 기록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자 엑손모빌이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디본 에너지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각각 2에서 3%씩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이날 주요 테크 기업들 가운데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자, 반가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5.3% 올랐고요.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이 각각 0.8%와 0.5%씩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7%,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5%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0.9% 오르면서 나스닥 지수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0.1% 상승 정도로 그치긴 했지만 이 정도 강보합권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된 겁니다. 섹터별로도 사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냥 쉬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임의 소비재 섹터가 0.75%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섹터와 금융 섹터가 각각 0.2%씩 오르긴 했지만 나머지 8개 섹터는 대체로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쉬어갔다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몇 가지 특징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밤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던 것을 무엇이 가장 큰 이유냐를 따지기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중국 티벳 지역의 첫 번째 태양광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가는 5.3%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샤오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펑은 홍콩 상장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IPO를 통해서 약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가량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 소식과 함께 샤오펑의 주가도 4%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포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는 이 마하-E, 그러니까 머스탱 마하-E라고 하는 전기차가 있죠.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미국 환경보호국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바클레이즈에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의견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포드의 주가도 약 3.4% 올랐습니다. 자, 언더 아머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투자 의견이 좋았습니다. 코엔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로 선정을 했는데 이 덕분에 언더 아머의 주가는 약 3.2%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 가격 보겠습니다. 이날 약 0.6%가량 올랐는데 자, 미국 내 원유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미국 내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가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0.6% 오르면서 73.28달러 선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금값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장중에 약간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금값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77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꿈 많은 개미라는 키워드를 설정해 주셨는데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배적인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좀 잠잠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좀 분위기 그리고 투자자들의 성향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좀 요약을 하자면은 전문 투자자들 대비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나티시스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시에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개미 8,550명을 대상으로 자산 1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조정 시에 장기 투자 수익률 14.5%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융 전문가들의 장기 기대 수익률
5.3% 대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였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이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올해 실질 수익률 이 기대 수치가 17.5%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기대 수익률 6.7%의 2배 반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해당 수치가 14.1% 대 4.6%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시장 변동성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또 참고적으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도 높고, 그리고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며 마진 계정,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B2도 좀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 그 매매도 좀 잦게 되는 것 같고, 사실 매매가 잦다는 거는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한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결국은 이제 뭐 개미들의 이제 그 기대 심리가 너무 높은 게 나중에 시장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미들이 최근에 투자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팬데믹 이후에도 좀 그게 계속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이렇게 이 개미 투자자들의 꿈이 더 크더라. 그만큼 시장을 불리시하게 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좀 갖고 있느냐도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미 개인 투자자협회 AAII에 따르면요, 지난 6월 16일에 끝났던 주간 기준으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강세론 비율이 41.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주에 40.2% 대비해서 늘어난 수치기는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이 38%보다 높은 수치로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은 그 전주에 비해서 약세론 비율도 20.7%에서 26.2%로 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좀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지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의 성향이라든지 투자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이유가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최소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제프리스 같은 IB의 그 조사에 따르면요, 개미 투자자들의 70%가 경제 정상화 이후에도 투자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프리스 측에서도 트레이딩 활동이 팬데믹 이후에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계속해서 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서학 개미들의 그 움직임 그리고 투자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쉑쉑이라는 그 단어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쉑쉑버거로 유명한 쉐이크쉑.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 밤사이 주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크쉑은 사실 뉴욕 한 매장에서 출발했던 건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됐죠. 자, 이번에 이 쉐이크쉑이 중국 매장을 10곳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약 3% 가까이 올랐고요. 현재 쉐이크쉑의 중국 내 매장은 16군데인데 이 매장을 10군데 정도 중국 내에서 추가로 늘린다고 합니다. 16곳이 있었는데 이게 10곳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매장을 늘리기로 한 건 분명한데요. 작년 8월에 베이징의 쉐이크쉑 매장에 출범했을 때에도 중국인들이 줄 서서 먹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장만 있다면 사 먹는 사람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 지금까지 이미 마카오와 그리고 선전에서 매장을 오픈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항저우 매장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오픈하게 될 그 지역으로는 뭐 쓰촨성이라든지 충칭시 그리고 윈난성, 허베이성 이런 지역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올해만 3개 매장이 오픈을 했거나 아니면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순차적으로 주요 도시 지역에서 빠르게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데 오펜하이머에서는 그러면서 쉐이크쉑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124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업사이드 여전히 한 25%에서 28% 가까이 남아있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자, 본부장님, 일단 이렇게 매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동일 매장 매출이 함께 늘어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건 나중에 확인하는 거고
매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것은 일단 좋은 소식은 분명한 것 같아요. 쉐이크쉑에 대한 요즘의 월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이제 패스트푸드 업체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 매장을 좀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뉴스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은데 이 마켓비트의 집계에 따르면은 보유 의견이 7개 정도, 그리고 매수 의견이 5개 정도로 쉐이크쉑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분포를 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래도 매수 의견이 하나는 늘어나면서 조금씩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6월 들어서 다소 좀 개선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5월 말에 골드만삭스와 웨드부시가 나란히 매수와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은 분위기가 조금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좀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이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유니크한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부터 극복되는 것이 좀 지연이 됐다. 또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 지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리오프닝 플레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도 비슷한 의견을 내면서 아웃퍼폼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시장에서도 쉐이크쉑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약간은 어떻게 보면 뭐 매수의 의견과 보유의 의견이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약간 매수 쪽으로 돌아서려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소비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뭘 가장 먼저 이제 소비를 할 것이냐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찾아봤을 때 좀 후순위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좀 신흥 그렇죠.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매니아층을 공략하는 그런 성격도 조금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는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 주가도 뭐 전고점에 아직까지 다다르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일부 IB가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쉐이크쉑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모처럼 효자 노릇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테슬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모처럼 만에 오늘 좀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상승을 했죠. 5% 넘게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모처럼 만에 좀 효자 노릇을 한 덕분이다라는 해석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투자정보 미디어 모틀리풀에서 비트코인 가격 반등에 테슬라가 급등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동사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규모 정도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과 동사 주가가 흐름이 연동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3만 달러를 하회했던 비트코인 가격이었죠. 하지만 이날 한때 15% 이상 반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틀리풀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테슬라의 이익 타격 우려가 조금은 완화가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 미디어에서는 동사의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성 자산이 총 171억 달러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투자 규모가 굉장히 비중으로서는 미미하다라는 점을 투자자들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뭐 비판의 여론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것 때문에 뭐 이런 뉴스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크게 밀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엔 다시 한번 그 주가는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인데 요즘에 그 테슬라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뭐 예전처럼 아니면은 이제 성장주 전반이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던 때처럼 활발하게 뭐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도 나오고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한때 이제 600달러를 하회하고 이 깨어 내려가기도 했던 주가가 이날 급등으로 일단 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단기 추세가 이제 긍정적인 추세로 좀 바뀔 만한 그런 기미가 감지가 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반등한 것 외에도 중국에서 현지 첫 충전소를 오픈한 소식을 전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많이 나왔는데요. 또 이날 모건 스탠리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또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900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공격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 외에
해외 시장으로의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중국에서의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일부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중국이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지만 이 태양광 충전소가 아직 한 개도 없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했었어요. 이번 첫 번째 뭐 충전소 소식도 있으니까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